안녕하세요. 마음공부 채널의 오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역대급 점쟁이를 만나 400만원 날린 썰 1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00만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쵸? 네. 제가 2012년, 13년, 이때부터 해서 14년까지, 14년 7월까지 해서 요 400만원을 날렸습니다. 누구한테 줬냐고요? 바로 점쟁이한테 줬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그 점쟁이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3들 가르치는 입시 선생입니다. 담당 과목은 국어죠. 네. 근데 뭐 국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입시 선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수능과 관련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버는 돈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실적에 따라서 그죠? 이제 뭐 전에 뭐 서울대를 보냈냐 안 보냈냐 뭐 이렇게 점수들이 뭐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불안정하다고 해요.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누구나 다 불안정합니다. 근데 당연히 불안정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불안정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죠. 근데 늘 드린다시피 이 세상이란 것은 항상 변화하게 돼 있는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굳이 외면해. 그러고 자기가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도 적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많이 생겼어요. 자,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또 혼자 고민해봐야 소용도 없죠. 제가 이거 정말 불도에 귀의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너무나 막 두려움이 컸어요. 세상이 무섭고 이번에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또 애들이 혹시나 그만두면 어떡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죠. 의지처가 없었어요. 뭐 아내한테 의지하기도 좀 그렇고, 모양 빠지고, 뭐 그렇다고 뭐 어린 자식한테 뭐 매달릴 수도 없고, 뭐 엄마 아빠를 찾아서 지금 뭐 나이가 막 그때 30 몇 살인데 나이 먹고 엄마한테 가서 징징거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불안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비주의 책을 하나 읽게 돼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근데 이런 입장이 바로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책을 여러 권을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것도 좀 보고 했는데, 이제 그때 어느 날 검색을 하나 하다가 이 점쟁이가 지은 책이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을 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랬다가는 이제 뭐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니 뭐 그딴 걸로 걸 테니까, 그런 책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여자 책이 뭐 쉽게 지금도 구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온라인 서점 같은 데 쳐보면 금방 나오고 뭐 이제 할 텐데, 자, 책 제목 말씀드리지를 못하겠고요. 책을 아주 여러 권 썼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이 책 리뷰가 있었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여자 한번 만나보면 꽤 괜찮을 것 같다. 이 괴로웠던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미래를 좀 알면 이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홈페이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SNS 홍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있는 게 대수도 아닙니다만은, 자, 그때는 이제 2011년 12년 이럴 때니까요. 이럴 때니까 아무래도 뭐 점쟁이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학력도 대단한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대나 뭐 연대를 나왔대나 막 이러고 또 뭐 저기 그 강남 출신에다가 강남에 있는 뭐 여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아주 그 세련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커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한 거예요. 혹하다. 유혹의 혹자인 거 아시죠? 이 혹자라는 게. 자, 그렇게 혹해서 드디어 이제 이 여자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그 여자가 써보내라는 걸 좀 몇 개 써보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아마 뭐 생년월일, 시 이제 이런 거를 써 보냈겠죠. 자, 이제 이런 거 했더니 얼마 있어서 답장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랑 인연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변화의 때라는 거지. 큰 변화의 때를 만났대. 참. 변화의 때를 만났대요. 아니 근데 변화가 아닌 때가 어딨냐고. 변화일 때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변화하거든요. 크나 작으나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변화의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해보던 사람이 이런 거를 해보는 게 변화예요. 그냥 내가 뭐 거창하게 되려고 지금 이 여자를 만나서 굉장한 얘기를 들어갖고서는 뭐 비책을 얻어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냥 불안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 불안할 때는 뭘 해도 불안하고 변화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당신 변화의 때다. 그러니 이제 나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탁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변화의 때. 뭐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제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하냐면,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력이 있잖아요, 그죠? 학력이 무지하게 좋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성적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학력 높다고 이성적입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다 막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연대 나왔다고, 고대 나왔다고 다 정상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아는 사람 다 알죠. 자, 학력. 그러니까 이런 걸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도 예쁜 것 같은 얼굴. 예쁘지 않습니다. 못생겼거든요. 약간 코끼리 같이 생기기도 했고 얼굴 디자인이. 근데 확 꾸며요. 옷도 막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만든 디자이너 컬렉션 같은 걸 입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오온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아주 화려하다. 젊은 여자가. 그리고 신비한 목소리.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가 좀 특이하긴 한데 약간 그 경상도 방언이 들어있어요. 경상도 쪽 억양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흔한 어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젊은 여자가 약간 목소리가 뭘까, 약간 신비하다고나 할까, 뭐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아주 이게 사람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신비한 목소리. 뭔가 있을 것 같고, 이 여자는 뭔가 미래를 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저는 미래를 알아요 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다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굉장한 말재주라고 할게요. 자, 말재주. 이걸 섞어버리니까 여기에 안 넘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신비하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거, 생각, 그 다음에 얼굴 보이는 거, 우리 식수상행식, 그죠? 그 의식을 딱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뭘 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선불이에요, 선불. 왜 선불일까? 돈을 내는데 90분 만나요. 90분 만나고 100만 원. 그러니까 저랑 헤어질 때는 이제 뭐 90분 만나고 150만 원 받는다 소리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뭐 근데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150만 원인데 너는 100만 원 해주겠다 그러면은 옳다고 나하고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90분에 100만 원. 그러면 이게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어떤 사람의 운을 알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운까지 다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 뭐 자식,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뭐 저기 형제, 자매까지 다 사주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긴 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여야 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수법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머릿속에서 이 좌뇌가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더러 너 속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착착 속아주는 거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100만 원 곱하기 4에서 400만 원 날린 겁니다, 이게 지금. 소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성적인 거 헷갈리게 하고, 예쁜 것 같이 생긴 얼굴로 사람 헷갈리게 하고, 신비한 목소리로 헷갈리게 하면서 말재주까지 보여주는 요 사람. 네. 자, 지금도 뭐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가장 큰 흔한 수법이 뭐냐면, 먼저 궁금한 거를 얘기해봐라 그래요. 질문거리를 얘기해라. 이메일로 보내든지 뭐 가서 만나서 물어보든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함정이에요. 질문 갖고 이런저런 얘기 못 만들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보면 저는 돈 때문에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불행해요. 돈을 지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적당히 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 질문하러 온 사람은 자기가 질문거리를 다 내놨잖아요. 카드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괜찮은 말 딱 나오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지. 셀프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자,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 뭐 자미두수 뭐 그딴 것도 있고 별걸 다 보는데, 무슨 뭐 별자리 뭐 그딴 것도 보고 별걸 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운을 주고받는 데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과거에는 정보통신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많은 사람하고 네트워크가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하고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계신 형님하고도 바로 카톡으로 실시간 대화 가능하고요. 스웨덴에 있는 누나하고도 카톡으로 바로바로 대화 가능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기 스웨덴에 있는 저 누나가 나랑 친해. 그러면 이 누나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시스템으로 말하면 말이 되냐고요. 저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결혼을 하면은 부모하고 운보다는 마누라하고의 운이 이게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혼인신고한 거 압니까? 에? 막 운이 막 착착 움직여서 막 너는 혼인신고를 했구나 막 이러면서 착착 아는 척을 해줄까요? 일도 없어요. 그런 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파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혹시 이 바람이 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자가 딱 보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대. 괜찮긴 뭐 괜찮아요. 이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람 피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여자하고 막 바람 피고 막 불륜관계 맺고 막 내연녀 해갖고서는 막 집안 개판되고 그러면 좋아요? 자식 새끼들한테 거짓말하고 마누라한테 거짓말하고 막 딴 여자랑 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윤리적인 것까지도 자기는 네 편이다, 이겁니다.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해서 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죠. 일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다들 불안해서 오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딱 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워. 여태까지 자기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로워했었는데 자기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죠. 이거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완전 넘어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100만 원 줄 거로 고기를 드세요. 차라리 한우를 100만 원어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 이게 이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허구죠. 허구. 우리 소설 공부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소설이란 뭐라고? 있을 법한 이야기. 이거예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에는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저번에 만났을 때 해주신 얘기가 잘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러면 이 변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는지 그거는 다음번에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